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활동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 그 관훈 토론에서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실언 아닌가요? 음주운전자가 초보 운전자보다 낫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네. 음주운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죠?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 음주운전 네. 경력 어쩌고 얘기하니까 네. 그래도 음주운전 경력자가 초보 운전자보다 낫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왜 윤창호법 같은 게 나오고 이랬냐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 있어서 네. 음주운전은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 다른 사람 목숨 다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건 좀 저도 실언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마 음.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라는 표현하면서 윤 후보는 정식 경험 없으니까 초보 운전자. 누구 이 후보는 경험은 좀 있으나 어디로 튈지 모르고 위험하니까 음주운전자. 이렇게 해서 나쁘게 음주운전자냐 초보 운전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양비론 쪽으로 가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차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중의적 표현으로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그래도 음주운전자가 초보 운전자 낫죠? 그래서 정식 경험 없는 경험은 그래도 많다. 윤석열보다는 경험은. 그래도 좀 시끌시끌해도 경험에는 내가 낫지 않아? 이렇게 중의적 표현을 던진 건데 개똥볼 찬 거고 이거는 근데 이걸 보면서 웃고 있을 건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느껴서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한참 때 저도 누나 TV 토론 상대랑 편안해 가지고 죽게 살기 하고 인형 탈러가 밤새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예전에 밤샘 토론 한참 할 때 아이고 하여튼 그때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다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질 건 져야 돼. 무슨 얘기냐? 왜 저 그거 보면은 우리 이거 있잖아. 무협지부 뭐 팔 하나 내주고 몸통을 보한다. 조국 버전으로 하면 육참골단. 거기는 그냥 육골 다 단당했지만. 단당했지. 둘 다 단당했어. 팔다리 주고 몸통 보하는 거 있잖아. 뭔가 불리한 게 있으면 그냥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 이슈에서 빠져야 돼. 탈출. 그래야 돼. 그게 토론의 제일 기법이야. 맞아, 방어부터야. 근데 이제 내가 이재명 후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길과 어떤 기본적인 천성의 살아온 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하나 지려고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옛날에 그랬는데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안 하죠. 거기서 죄송합니다. 끝내면 되는데.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막 음주운전 뭐야 까뭐 초본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윤 후보 캠프한테 어떻게 두 가지 조언이냐면 TV 토론 팀이 뭐 있겠지만 되게 은밀하게 TV 토론 준비한다고 하던데 누군지 모른대요.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 준비할지 어떤 베일에 쌓인 TV 토론 팀 거기한테 드리는 팁 두 가지. 이재명을 최대한 긁어라.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실수를 윤석열 후보가 반복할 확률도 70% 이상이다.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그보다 욱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이 윤 후보가 검찰을 오래 했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 말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었지. 대화를 할 때 그렇죠. 판사는 나도 판결문을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판결문 집어 던지면 되잖아. 항소하면 되고. 어디 변호사 나부랭이가 검사 앞에 가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그래. 기지. 그렇잖아. 내일도 길어가는데 나는 검찰 죄송합니다. 잘 기고 와. 그러는데 그렇게 쌓여왔고 기본적인 성격도 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윤 후보도 TV 토론 가서 앉으려고 막 빨려 들어가다가 개미지옥에 빠지는 우를 범할 확률이 높아. 그거를 캠프 토론팀에서 절대적으로 주의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본 경선에서 마지막쯤에는 후보가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여유가 있더라고. 익숙해지셔서 그래서 학습 능력이 내가 좋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또박또박 이러지 않고 빠질 땐 좀 빠고 그냥 피해가고. 웃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제일 좋은 스파링 파트너는 준스톤인데 준스톤 뭐 토론할 때 상대 뭐 하나 잘못한 거 딱 잡아가지고 병신 만드는데 대한민국 1등이거든. 아니 그 준스톤이랑 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디베이트에 막 사이 나빠지겠다. 연습하고 둘이 방에 가가지고 좀 캠프 내에서 좀 연습하는데 아니, 누가 알아? 이제 그 당사에 후보실이 생기거든요. 대통령 후보실이 당사에 있는데 대표실도 당사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연습 자 만날 시간이 뭐 이걸 토론 연습보다 이렇게 의사소통
반성할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으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우선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기자분들이 제일 우선이죠. 아. 기자분들이 광화문에 이제 있으면 그게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일선 기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편도 그렇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여의도에 있으면 그렇고 당의 이제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이나 당 대표 현역 의원들하고도 조금 더 공간이 내가 중요하다 그러지. 그렇죠. 공간이 공간, 가까워야 돼. 공간. 네. 아, 그리고 또 좀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되게 바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가 봐. 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돌린다고 했던 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일단은 현 정부에서도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뭐였지? 이제 뭐 무슨 위로금 무슨 아 제목을 방역 바꿨더라고. 방역 위로금인가? 그래서 뭐 1년 동안 마스크 산값 돌려준다 약간 이런 취지로.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저는 이제 민주당도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갸우뚱하긴 한데 지금 여론도 안 좋죠. 정부도 안 된다 그러지.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당도 그냥 끝까지 뭐 약간 동기어진 하듯이 밀어붙이는데 이게 자기 자당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 같은 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가요? 이거는 본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가서 잘못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서도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되는 그런 이슈를 우리가 보기엔 저런 이슈 왜 내놓지? 이런 그렇지. 거를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이제 여기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패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니까 하여튼 대장동이 신문 일면에서 좀 빠져야 되고 대장동 빠져나가는 게 빠져야 차라리 되고 낫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이쪽으로 같아요. 욕먹는 게 차라리 낫다. 대장동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약간 논쟁적인 이슈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이 얘기 막 하면서 또 이거는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잖아요. 재정 건전성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또 나서서 얘기하니까 그럼 김부겸 총리는 대선 준비팀이 중단됐다 그러더니 아직 중단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비판의 여지는 많지만 전략적으로는 기가 막힌 전략이야. 국민들을 어려워서 도와주는 이재명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도 노하고 있는 아니,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써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네. 중에 못 쓸 거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카드. 없어요 별로.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승리 방정식에 네, 잡혀가 취해요. 또 하게 돼 있어. 응. 총선 때 좋았잖아. 맞죠. 돈 쫙 쏴주는 거 오호 민주당 뭐 이러고 아니, 어? 선관위에서도 약간 그럼.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한번 그러니까 당시에 1차 재난지원금을 총선용 매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그걸 원했다고도 단정할 수는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효과는 있었어. 도움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안 잡혀갑니다. 아유, 복잡해. 이렇게 안 잡혀가. 그렇기 잡혀갈 때문에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민주당 입장에서 뭐 최선의 카드 쓴 거지. 할 수 없어. 그거 하면 뭐 할 건데 지금. 방법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저 깨알같이 비판해 줘야 되는 건데 나는 그래.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을 쓸 수도 있어. 예. 아니 그럼 다 좋아. 난 다 좋아. 그래 뭐 채무 뭐 어쩌고 확장적 재정제 필요하면 오케이 다 오케이. 돈 쓸 수도 있어. 그리고 미래 세대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일단 급하니까 쓴다 쳐. 다 좋은데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목적이 뭐냐부터 놓고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느냐는 걸 보고 세 번째 그 수단을 선택했을 때 역효과가 뭐가 있지? 역효과를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목적부터 잘못됐다. 나는 코로나 끝났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갑자기 무슨 재난지원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좀- 1차 재난지원금은 야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 돈 줘가지고 밖에 나도 돈 쓰게 하자 이거였잖아. 예. 그건 정책의 목적은 나름도 있다 쳐. 예. 이건 뭔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잘 다니라며. 예. 근데 마스크 사람 손소독제 쓰지도 않아 요새.
그거 산다고 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썼던 거로 그동안 쓴 마스크값 환급해주는. 준다는 거야. 환급. 그 마스크값 말이 되냐고. 이 전체가 목적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손실 보상이 이 규모가 어느 만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 다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실 그리고 헌법에 근거가 있는데 지자체가 규정을 만들어서 다 영업 시간 제한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실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규모까지 어디까지 그리고 너무 이게 얼마나 될지 추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일정 부분 국가의 의무가 되는 그 이제 정부의 의무가 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있을 텐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재난지원금을 주면 그리고 이렇게 줄 때는 또 이렇게 두텁고 후하게 줘야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어디 쓸지 좀 생각을 하지 너무 이렇게 뭐 조금씩 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닌가. 미국은 그렇게 한다 그러던데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파리바게뜨가 미국에도 빵집이 많잖아요. 네. 요즘은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자영업이어가지고 네. 미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그 법인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자영업자 같이 그 규모로 돼 있나 봐요. 그리고 그게 한 100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 고용지원금 같이 미국 그 정부나 주정부 이런 데서 100억 줌을 받았다는데요.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미국은 소상공인들 이렇게 모을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고용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직원의 인건비를 먼저 준대요. 이제 얼마를 딱 주고 그 중에 인건비부터 지출하라 그런대요. 그리고 남으면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재무 상담을 해서 뭐 이게 임대료를 사용하시면. 우선 주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좀 정하는데 금융기관하고 뭐 그런 걸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통계가 이게 밀접한 사회고 여러 가지 IT가 발달해 있어서 지수가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국세청도 워낙 뛰어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얼마 잘 버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데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핀셋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정부가 마스크 값으로 하고 있겠죠? 하고 있겠죠? 의문이에요. 어. 그린님,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원도 여기 들어와서 좀 글을 남겨주십니다. 이준석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에는 현재 민주가 사라졌습니다. 이준석 너무 부러워요. 저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 또 리도라미님, 김경진 변호사님이 두아 변호사님이 김건희 여사랑 교류가 있다는 듯 잘하신다고 하던데 얼렁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진 언제쯤 저런 말 하셨나 보다. 언제쯤 나오시나요, 김건희? 저는 전혀. 네. 그 김경진 의원님이 약간 당황하셨습니다. 잘 못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아마 당 선대위가 꾸려지면 배우자 그 지원하는 팀이 항상 그렇죠, 있었어요. 팀이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참 특이했던 게 저는 배우자 실은 처음 봤어요. 김혜경 여사. 민주당에는 네. 배우자 실이라고 해서 실장님이 그러니까요. 임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님인데 그 이해식 의원님이 대변인도 하지 않았어요? 뭐 구청장인가? 강동구청장이잖아요. 그죠? 강동우리죠 지금. 그리고 구청장까지 했으면 정치 경력이 꽤 됐는데 배우자 실이 선대위에 챙긴 건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쪽은 안 생기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대위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또 거기서 문화 예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 배우자실에서 어떤 부분, 배우자의 어떤 부분을 뭐 강조해서 할 건지 보통은 둘이 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소외층과 그다음에 후보자의 그렇지, 손길이 소외층. 닿지 않는 뭐 이런 데 낮은 데로 임해서 뭐 이렇게 배우자 약간 얘기 나올 때 모범답안 비슷하게 있어요. 나오고, 딱 네, 이게 수십 년 똑같이 나왔는데 문화 예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치 아마 얘기를.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 윤캠 내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아마 그거를 윤캠의 약한 고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2017년 대선 때 민주당은 부인 3명이 많이 돌아다녔어. 김정숙, 그다음에 김혜경, 그다음에 민주현인가? 민주원이었어요. 민주원. 셋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막 보도 많이 됐잖아. 근데 지금은 이번 경선 때는 김혜경이 잘 안 다녔어. 왜? 해경군 김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친문 당원들 표심 생각하면 노출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안 다녔을 거야.
그런 사람이 본선에 왜 배우자실을 꾸몄겠어? 그러니까. 부인을 전면으로 등장시켜서 포장을 하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지금 윤 후보의 김건희 여사는 어머니도 구속돼 있고 지금 뭐 몸도 좀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으니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거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무기다. 그러니 얘기가 포장해서 되네. 밀자. 아마 그래서 배우자실 싸고 거기다 문화예술로 딱 해가지고 뭐 경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붙어보자. 상대적으로는 여기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얘기가 되네. 윤 후보의 윤캠에서도 대책을 내놔야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 그죠? 그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그런 것 이렇게 같아, 지금.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시장 선거도 했고 도지사 선거도 했고 뭐. 대선 경선도 또 2017년에도 해봤고. 해봤고 이러시는데 그거는 또 뭐 오래 하면 느는 것도 있죠. 근데 네. 이제 뭐 그런 걸 타고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여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정치 오래 하면 다 잘하게요. 그죠? 정치 오래 오래 하면 하는 다 순으로 대통령 대통령 되고 뭐 되는. 이러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선대위가 꾸려지고 하면 당 선대위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규모로 할지 여기가 배우자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문화예술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 대표의 이력이 문화예술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선대위에서 정해서 후보와 배우자의 이제 의논도 다 하고 협의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대위가 꾸려져야 이게 조금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아직 지금 꾸려지는 추측해봐요. 과정이니까. 예. 제이드킴님, 중진들 그래도 뭐 지금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 뺏길까봐 준소를 겁내고 물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중진과 준소 사이에 알력이 심하고.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 이러니까 좀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댓글창에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어려워.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서운한 사람이 항상 말을 하고 나면 서운한 사람이 생겨요, 그죠? 근데 그럼요. 제가 이제 후보를 저는 막 이렇게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많이 겪어보질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 생활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하고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당원이 된 게 한 2006년 뭐 이랬을 때부터 당원을 했어요. 그때 무슨 공천심사위원을 이제 지방선거. 이 여성 변호사 몫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근데 그때 뭐 조선일보 칼럼을 쓰고 이랬으니까 이제 들어갔었는데 박근혜 대표 시절에요. 그러니까 전 당원이 된 지는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내지는 우리 후보 정치 이제 입문한 지 한 4개월 4개월, 네. 그 대선 후보가 되고 제1야당에 이게 우리 당심도 정치 교체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 정말 이제 나는 장강의 앞물결이 돼서 뒷물결에 밀려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난 나이가 이제 나도 나이도 많은가? 뭐 이런 갑자기 생각도 하고. 슬퍼지는데. 예. 근데 뭐 그러면 또 인생이 그때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뭐 열려야지 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 맘대로 네. 뭐 되나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대 정신은 뭔가. 근데 후보랑 이준석 대표의 그 공통점은 아무리 뭐 서로 이렇게 디테일한 데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는 그 정치 교체라는 부분에 변화와 있어서는 교체. 예, 개혁 교체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민심 아닌가. 그리고 당심도 그런 당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공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추측해 봐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막 윤석열 후보는 어쨌건 정치 초짜죠. 완전 초짜. 그리고 지금 영선 당대표의 영선 대선 후보는 그러니까 우리 후보도 저기 청년들 앞에선가 그 연설할 때 딱 얘기했잖아. 국회의원 영선에 대통령 후보 뭐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신상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그럼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또 지금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하나가 호남 가셨잖아요. 광주 갔다 오셨잖아요. 이건 평가가 다 갈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과가 괜찮았다, 아니다, 뭐 어디 가서 저기 전두환 비석을 밟았어야 된다,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후보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청도의 그 기념관,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이런 데 갔을 때 따라갔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족 구미, 그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도. 네. 많이는 아닌데 꽤 와서 그냥 저희가 우산이 의미가 없어가지고 다 젖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땡땡소에서 산 우산을 들고 갔더니 이 우산 대가 막 다 굽더라고요. 근데 제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돈 많이 주고 사신 우산도 다 그래서 이게 이 물리적인 문제가 이럴 있었구나. 때는 네. 그랬구나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정치인은 지금 우리 후보는 캐치올 파티라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면 그게 한 사람도 안 놓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노력은 너희들만의 대통령, 그들만의 대통령, 그들만의 대통령 후보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됐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꼭 해야 됐던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랑 얘기를 해보면. 저도 좀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보수 정당에 있고 뭐 이랬던 거 보면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뭐 이런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사고가 존재에 구속되니까 뭐 저도 그냥 대구 경북에 연고가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저보다도 조금 더 중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오른쪽은 아니에요. 후보하고 후보가? 얘기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아까 뭐 권경애 변호사,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금태섭 전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일정 부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중도 외연 확장의 선거에 도움이 되고가 아니라 저는 후보의 본 캐릭터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생각하면서 네네. 노래 많이 불렀다고 네, 그렇죠. 그때 집사부일체 그런 사람 사람 또 또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저는 그게 정말 그 후보가 자기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김 변호사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때 나는 사실 안 찍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안 찍었고 여기도 안 그때 찍었죠. 예, 그리고 불만도 많았고 나도 불만 그리고 많았어요. 지나고 나서는 이게 시대의 정신이었고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수긍이 나중에. 됐어요. 네, 나중에는. 근데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빨리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처럼 뒤에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임기 일찍. 중에도 아니면 뭐 선거 때도 그런 약간 그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저보다 분명히 더 중간이나 이렇게 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남 분들이 나중에는 이해를 해주실 거다. 네,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그 후보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의 발언이라든가 행동 이런 거는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내 진위가 어떠냐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뭐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요. 갔다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하고도 똑같죠. 전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을 해준 게 되게 고맙던데 이준석 대표가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젊은 세대하고 아직 젊은 세대가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다가가서 시간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도 꼭 필요한 얘기 중에 뭐 정책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얘기지만 이런 태도, 그죠? 이런 그리고 뭐 모습. 이번에 호남에 사과한 것도 내용과 형식 다 적절했다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배주원님이 이런 질문하셨네 김태현 변호사한테. 지금 나한테 준스톤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콕 찍었어 당신을. 그렇지. 준스톤? 콕 찍었어. 가까웠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뭐 준스톤 처음에 이제 대표돼서 뭐 스톤 대전 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단점부터 얘기하면 SNS 너무 많이 해. 그건 맞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면 되지. 뺄 수가 없어. 준스톤을 대표로 선출했을 때는 그 위험성은 인지를 하고 가야 돼. 준스톤이 대표가 됐으니까 SNS 안 할 거다 생각하면 뭐 안 뽑았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원래 그걸로 커온 사람인데. 그리고 당 대표가 뭐 저렇게 말을 많이 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어. 좀 말 좀 덜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거든. 난 준수토만 틀린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은 약간 네. 유석 대표 좀 부정적인 느낌을 아니,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것 이걸 같아요. 가지고 뭐 준수턴 편이다, 뭐 윤 총장, 윤 후보 편이다, 김 편은 그게 아니라 그렇지. 다 떠나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기려면 어제 두산 봤지 김태형 감독 칼같이 선수 교체하다 투수 교체하다. 야구 얘기하지 마. 이씨. LG 빙신 교체하다 지는 거 아니야 맨날.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버릴 건 가감하게 버리고 바꿔야 된다고. 준스톤 말 이거 아니야. 자, 몇 가지만 지금 논란이 됐던 거 윤 총장 측 중진들이 불끈했던 말들만 짚어봅니다. 2030 자꾸 건드려서 좋을 거 없으면 맞잖아. 2030한테 어쨌든 표 안 나오는데 야 니들 홍준표 뭐 역선택이지? 니들 뭐 별로 나간 것도 없는데 그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자 맞지? 그 다음에 뭐 익명의 관계자 그랬다며 뭐지? 저 익명의 관계자 그랬다며 뭐 대선은 그 뭐야 이거 특보 임명장만 쫙 뿌리면 되는 거라고.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걸로 됐으면 나경원 대표가 이겼어야지 당 대표 때도. 그렇잖아. 맞아요. 임명장만 딱 뿌려 조직 지금 코로나 시대 언제 조직 다 돌려. 결국은 비대면 아직 그래도 예전보다 낫지만 비대면 선거고 메시지로 가는 건데 이미지로 가는 건데 임명장도 시골 가가지고 다 돌리면 막 돼? 그 얘기 맞지?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하지 마세요. 맞잖아. 왜냐면 자꾸 딴소리들이 나오면 메시지가 혼선된단 말이야. 나오니까. 다 버리고 새로 짜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니야? 난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참 그 굉장히 다양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또 이준석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김태현 변호사 또 욕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 우리 아까 노바디님 역시 알기 쉽게 여러 가지 정치 이슈를 제대로 짚어주는 프로는 왜 정치쇼를 왜 넣나 저거는. 자, 정치쇼와 정치 왔을 때 정치와 공통점 뭘까요? 저요. 저도 나가요. 그리고 아까 김 SY님,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정의라면 지금의 여의도 사람은 좌우를 안 가리고 정신이 없는 듯하다. 이것도 굉장히 뼈아픈 말이다, 그죠? 뼈아픈 말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모세포도님, 준스톤 말들이 틀린 건 없음. 근데 동시에 얄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럴 맞아. 거야. 그러니까 저 말이 딱 그러네. 보면 나 주변에서 준스톤 좀 싫어하는 사람들 준스톤 재수 없어 이러거든. 그렇지. 재수는 없어. 나도 인정해. 됐다 재수 없더니 있어. 그렇지. 근데 그의 말이 나는 맞다고 봐.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이거 대선 이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뭐 그럼 지금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또 중진들이랑 그냥 뭐 하다가 지든지 뭘. 그러니까요. 뭘 우리 시간 되게 잘 가죠. 벌써 너무... 1시간 15분 20분이 벌써요? 다 돼가지고. 그러면 진짜 좀 눈이 좀 피곤해 아니 보이셔가지고. 나는 오늘 새벽부터 막 그러니까. 바빴어요. 대략 제가 스케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 둘이 할까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 와 찬바람 맞고 막 진짜 새벽부터 뭐해서 찬바람 맞았을까? 비가 왔을 중간에. 네, 맞아. 오늘 비도 맞았어요. 제가 딱 생각하는데 오늘 되게 힘들었겠다 생각이 제가. 한 3-4개월 만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늘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1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두하 변호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저희 정치와 수다는 계속 쭉 하니까요. 네. 저희 또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 그거 하지 말래. 왜? 예의 없어 보인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끝날 때는 좀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야 김호준 안녕.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안녕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야? 김호준 맨날 아침마다 김호준 안녕하면 너 그러는데? 싫지. 너 싫지. 나? 김호준이 아예 안녕하면.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싫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좀 하지 마.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안녕.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